자, 한류는 이제 빠르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가 뭐 1, 2, 3, 4.0까지 왔다 그러는데 그런 뭐 자기적인 시기응공 같은 경우 저도 좀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뭐 국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좀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졸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올리브영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경제 한류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개념도 약간 어거지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 K라는 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죠? 현대나 삼성 갤럭시에서 K가 중요하진 않은데, 자 어쨌든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죠. 아시안 밸류가 상당히 아까 그 캐대언의 골든 노래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기 성장의 어떤 아픔, 특히 이제 아이들, 청소년. 그걸 BTS가 뭐 데미안 이야기를 잘 해줬고 이 골든 자체도 그렇게 기획된 내용입니다. 대체로 테일러 스위프트나 미국이나 영국의 팝 같은 경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서사, 자기 어떤 그 아픔, 트라우마 이런 걸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각도 자체가 다르고 커머스가 많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산업 수준이 세계 8위 정도 됩니다. 근데 달러 베이스로 조금 깎였고요. 한 7, 8위 정도 된다고. 캐나다보다는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대단한 거죠. G7 안에 우리가 문화산업 자체만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착시가 있는 건 미국이 워낙 크고요. 우리나라 7, 8위 정도 됩니다. 근데 게임 산업 많이 들어보셨어요. 게임이 이제 3N, 2K라고 해서 NC소프트, 넷마블, 그 다음에 넥슨, 2K는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크랩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있어서 전 세계 4위 수준에 가 있거든요. 수출은 우리나라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7, 8위 나라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150조 정도 한다. 문화부 집계에 따르면 그 정도 외형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콘텐츠 분야 여러 음악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고 지금 대학교에 신문방송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성균관대만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걸 바꿨는데 특이한 거는 미디어라는 말도 현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플랫폼이에요. 미디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경제, 그게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이제 가고 있고 전 세계에 아마 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문화 부분의 시장 규모,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 소프트 산업이라는 규모는 한 자동차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 한 3조 달러 정도, 3조 달러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 산업에서 가장 1등을 하는 가장 큰 산업은 이제 1인 먹는 산업입니다. 외식을 포함해서 그게 아마 9조, 10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카이스트에서 자료를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반도체보다 크고 IT하고 비슷하고 자동차보다 작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지난 자료예요. 2012년도 자료에서 제가 별도로 업데이트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산업 규모하고 비슷하고요. 반도체 시장은 콘텐츠 내에서 게임보다도 작습니다. 시장 사이즈는 더 작아요. 근데 워낙 이제 중요한 그죠? 위치에 있다는 건 맞는데 그 정도로 뭐 의식주와 함께 사람들이 여가 시간 자기가 뭔가 좀 오락을 하려고 그죠? 좀 놀아보려고 아니 문화로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그런 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일수록 앞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에 접근 말고 그래도 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소프트 파워라는 쪽으로 순위나 이런 걸 조정하는 그 방식이 있죠. 소프트 파워를 하게 되면
아까 경제적인 규모나 수출이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수도 있고 피파 축구 랭킹 같은 거 들어있어요. 소프트파워의 의미는 브라질처럼 경제는 나라는 조금 못 산다 해도 브라질처럼 사람들이 즐겁게 삼바 축제하면서 문화적인 삶이 좀 이렇게 환하게 즐겁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문화산업 사이즈는 7, 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2등이라고 중국은 소프트파워에서 9, 9, 8, 8, 9 정도밖에 안 돼요. 2등이 아니에요. 미국은 계속 1등이죠. 대한민국은 한 11등, 12등 정도라고 보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정평입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1등, 12등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그래도 이게 갭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문화산업의 사이즈나 넘버, 숫자는 제법 높은데 이 문화 보이지 않는 이 역량 자체는 굉장히 조금 처져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MYZ, 하이브 이런 그 회사의 그 매출, 마켓 밸류도 있고 수출에 가까이 게임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이 문화 산업이 발전했다, K-팝이 발전했다. 그에 비해서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 흡사저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수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이죠. 엘리트 체육이죠.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데 양궁을 그렇게 잘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받는 그때만 우리가 환호하고 4년 내내 일반 국민들한테 와닿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궁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구조가 우리 K-팝도 문화산업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무대 위에 있는 앞배우들만 굉장히 스타가 되고요. 일반 국민들이나 청중들이나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간 심하게 말하면 약간 좀 외화,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수만 SM 회장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이나 콘텐츠의 발전을 하려면 문화 콘텐츠 하는 배우나 제작자나 감독이 뭐 재벌이 돼야 된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좋은 인력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이런 친구들이 문화산업으로 들어오고 삼성전자 가자고 들어오고 돈과 사람이 모일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K-팝 디먼 헌터스가 문화적 재벌이 된다면 눈이 좀 바뀌겠죠. 대체동 학부모님들 눈이 좀 바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 그래서 저는 K-팝 영향을 그렇게 좀 의심한다기보다도 옥석을 갈아야 연습해야 된다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은 유명합니다. 원이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원이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 건 124억을 한국 제작사가 받았고요. 최소한의 마진 보장이고 넷플릭스는 그 1차 년도에 1조 2천억을 벌었습니다. 이번에 캐대원도 마찬가지예요. 254억인가를 보전해주고 넷플릭스는 1조 8천억을 벌써 4개월 만에. 그리고 넷플릭스 주가가 17% 올랐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10분의 1로 주식을 쪼갠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넷플릭스가 그렇게 되는데 정작 제가 왜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만드는 선, 그 프로덕션, 제작자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회사인데 여기에 그만큼 프로핏 쉐어링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콘텐츠 유통 사업자가 말하자면 다 빙을 뜯어가는 그런 구조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8시 한 반까지 하면 되겠죠. 40분? 40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한류를 뭐라 그럴까 조금 띄우고 박수를 칠 때 그래도 분석하는 사람과 뭐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 요소를 하이 리스크가 있으면 하이 리턴이 있으면 하이 리스크가 있다든지
취약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고요. 한류화학교의 취약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 계약 이슈도 있고 차일드 어뷰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연습생 혹사시킨다는 이슈도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 힘들죠. 우리나라 연습생 아시죠? 10살, 11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수만 회장이 워낙 먼저 치고 나가서 하나의 정석이 되긴 했지만 보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 전략을 두고 뭐 한 사람이나 정부 한 군데에서 부처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략을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메이드 인 USA 한국 국가 전략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한강의 기적 이후로 봐야 되겠지만 국가 전략 없지 않습니까? 정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핸들 꺾고 그 부분을 제가 그 발견해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 시스템 만드는 방법, 아까 파이낸스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 말씀드렸죠. 유통 시스템 이걸 다 조금 정비를 해. 정부는 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실 들어가서 좀 이따가 국가전략 관련된 말씀드려요. 현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이펙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경주 오릉이죠. 대오릉. 앞에 쪽샘 지구가 각종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됐었어요. 문화부에서 현지 답사나 좀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이게 최근에 가까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상업적인 그 황리단길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뀐 거예요. 카페 들어오고 그죠? 한옥 카페. 근데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경주에서. 정책이나 이런 게 사실 없었고 하나 더 보실까요? 대전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중부에 성심당 인근에 등록 문화재 대한민국 문화유산이에요. 이 건물이 딱 봐도 일제시대 때 그죠? 석조 건물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찍고 문화도시 그 답사 실사였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우리 국민들이 봐도 이거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대전시나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청이나 그 의지와 관심과 역량, 예산이 없겠습니까? 못한 거예요. 지나가도 이런 사진 찍을 만하죠. 이게 우리 문화 역량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이게 현실이라고 보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이제 민감하게만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로 오염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 됐거든요. 30주. 세계 3대 영화제 반열 안에 들어간 대단한 성과예요. 김동호 문화부 차관께서 위원장 맡으셔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셨는데 그때 뭐 다이빙 벨이라는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천안함 때. 네.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에 너무 뭐 정치 오염이 돼가지고 거의 뭐 난도질 당했던 현장입니다. 강수현 씨도 그때 위원장하고 이따 나오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문화 쪽에 어설프게 뭔가 좀 이렇게 의도를 가진 그런 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힘들어진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프입니다. 비프.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했다고 하는데 부산시도 되게 곤혹스러워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화 쪽 부분은 아니지만 큰 지표로 봤을 때 AI는 AI 뉴 콘텐츠 아까 AI 캐릭터 이런 쪽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라든지 실리콘밸리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38년, 인도, 독일과 200년 정도, 한국은 무려 447년이 벌어진 것 같다. 물론 근거가 뭐냐? 너무 이렇게 막 그 팬시하게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AI 이 뉴 이코노미에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5조 달러 클로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5조 달러. 한 6천조 원 정도 되죠. 시가총액. 우리는 그런 여자가 없고
물론 어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깐부치킨에서 젠선하고 치맥을 했다고 되는데 약간 엔터테인먼트 쇼 같아요. 쇼. 근데 삼성하고 현대가 실질적인 이득을 하고 그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도체도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산업 쪽에 아이들 가고 싶어하고 그게 자기들의 필생의 자기 직업이 되고 그런 쪽으로 좀 길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뭐 성균관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있잖아요. 계약학과 있잖아요. 삼성전자 취직하고 좋죠. 근데 더 큰 그림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뉴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가면 더 좋은 거고 캐릭터라든지 AI 수업이라든지 교육 콘텐츠니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 국가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프로이트 책이죠. 지금은 프로이트 책인데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아니까 문화 불행에 빠져 있다는 게 명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울감부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불안을 넘어서 문화 불행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는 경제주의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화에서 온 불행, 불안, 외로움 이래서 여러 가지 것들은 문화 콘텐츠 쪽에서 또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오늘 말씀드린 투두가 되겠습니다.